절대전략입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갑니다.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 요즘에 개인분들이 정말 주식 거래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점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워낙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활발하게 좀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얘기 좀 나눠볼게요.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오늘 이제 새해 첫 거래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승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수급, 개인의 힘을 핵심 키워드로 봐주셨네요. 전반적으로 오르기는 했는데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새해 첫 거래일에 이제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이 7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2,900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지금 유동성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중심의 이제 시장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로 이제 내일 5일 그 미국의 그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서 이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블루웨이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정책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차,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특히나 이제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한 게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그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여러모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한 2.47%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장중 내내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장 막판에 좀 상승을 하면서 이 0.9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역시나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 시장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업종의 상승 여부에 따라서 이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코스닥 시장은 대형 바이오주들의 이제 주가 상승 여부에 따라서 이제 지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대형 바이오주들이 주가가 좀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에 뭔가 동력의 교집합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조지아주 상원 이 투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함께 맞물려 있는 친환경이나 자동차 쪽, 또 수출주 쪽 이쪽이 그래서 강했다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개인 수급도 확실히 요즘 들어서 예전과는 다른 면모가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정리해 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이제 오펙 플러스 이제 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그 회의에서 2월 그 산유량 등을 이제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추가 증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내일 1월 5일 화요일에는 바로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을 결정짓는 대단히 좀 중요한 투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인선의 이제 인준을 비롯해서 각종 행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제 상원의 장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쪽이 이제 상원의원 결선 투표 남은 이제 두 자리를 가져갈지 여부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1월 7일에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 영향으로 인해서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이목은 이번 4분기 실적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시장의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앞서 한 줄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인의 수급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어느덧 정말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3,000포인트가 있습니다.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포인트 올해는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또 증권가에 상당히 좀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한 주간의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걸로 보세요? 네, 우선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뭐 지수 3,000, 코스닥 1,000포인트 이러한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대형 반도체 업종이 상승하게 되면 지수는 상승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반도체 업종이 하락하더라도 기타 이제 다른 개별 주식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 지수는 하락하더라도 개별 종목 수는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그러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보다는 개별 업종,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내일 있을 5월 5일 그 조지아주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블루웨이브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를 이제 실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 추가적인 부양책 규모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그 공화당 50석 그리고 민주당 48석의 이러한 상원 그 의석수에서 지금 이번 결선에서 민주당이 2개 의석을 모두 좀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앞서 그 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이제 행정부의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러한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인해서 향후 이러한 뭐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그러한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이러한 친환경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일단 상반기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번 주 그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최근의 주가 상승은 4분기 실적이 아니라 향후 이제 올해 그러한 가이던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여부를 좀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순매수세를 오늘 보인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800억 정도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1조 1천억 규모의 순매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만이 공격적인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폭 매수,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 매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강한 좀 매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번 주 이러한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그랬고 또 주요 매체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뉴스는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증권방송들을 쭉 보면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달력이 하나가 싹 바뀌니까 정말 싹 사라졌어요. 언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개장 초에 어제 확진 환자 데이터가 나와서 저희 방송에서는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이 코로나 숫자와는 상관없이 해묵은 악재다. 이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여전히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일단 연말 연초에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다소 좀 시장에서 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좀 시장에는 뭐 악재로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으니까 한 주 동안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은 전형적인 이제 유동성 장세로 개별 업종과 또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뭐 경기 민감주, 뭐 반도체, 자동차 섹터는 오르는 반면에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하는 뭐 그러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이러한 개별 업종과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가장 큰 이슈가 미국 그 조지아주 선거 이후에 향후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 관련해서 또 미국의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실현 시 전기차 이제 친환경 관련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이번 주 핵심 포인트로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진행될 미국의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블루웨이브가 다시 한번 형성된다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더 큰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민주당 바이든 당선인과 관련된 정책이 또 시장에 주류를 이루면서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는 점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시네요. 참고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20일입니다. 1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만한 일정이 많은 만큼 또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1년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장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내일장도 아침부터 저희와 함께 기분 좋게 요즘 장세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군 고민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적극적으로 노크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